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해피바이러스 가득 받으세요.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생활요.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긴 황금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네. 이 황금 연휴에 또 여행이나 뭐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요즘에는 뭐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해서 정보를 또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민수 씨는 어떠세요? 제가 딱 그래요. 저는 가장 먼저 SNS에 들어가가지고 뭐 지역 맛집, 지역 오. 여행지를 검색하는 편이었는데 네. 각 지역마다 이렇게 홍보하는 그게 좀 많더라고요. 네, 우리 맞습니다. 지역도 많죠. 많죠. 네. 아마 우리 민수 씨께서는 이 청주시 홍보단의 오. 게시물을 보신 게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새해를 맞이해서 2025 홍보단이 또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콘텐츠 에디터 25명, 시정 홍보단 40명 등 65명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이분들을 통해서 이 청주시의 구석구석의 소식을 알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청주시의 다양한 소식 앞으로도 많이 전해주시고요.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다음 주래요. 와.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음 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에 꽤 길더라고요. 연휴가 엄청 길던데 우리 희수 씨는 계획 있어요? 이렇게 긴 연휴만큼 계획을 네. 빨리 세워야 되는데 아직 저는 아쉽게도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뭐 네. 부모님이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곳이 정말 좋은데요. 언제 가도 좋지만 지금 이맘때 추운 겨울에 가면 더 좋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미라 씨가 소개해드립니다. 미라 씨 알려주셔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꾼 시키신 분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딱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 한번 힐링하러 와보세요. 뭔가 마음이 힐링되는 곳? 그곳이 어딘지 궁금해. 당장 달려가 볼게요. 일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네. 왠지 뭔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대체 뭔 일인가요? 이곳은 요즘과 같이 쌀쌀한 날씨에 방문하시기에 딱 좋은 초정 치유마을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초정 행궁에 머무르시면서 초정 약수로 안지를 치료하셨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조성한 힐링 공간입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막 삭신이 쑤시고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좀 오늘 힐링할 수 있을까요? 명상과 같은 프로그램부터 초정 광천수를 즐길 수 있는 스파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몸도 가벼워지고 이 마음도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의 힘인가요? 자기 몸에 집중을 하는 게 이제 바디 명상인데 하시고 난 뒤에는 엄청 개운해요. 막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모르시는 분들은 왜 땀을 흘려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한답니다. 선생님 저 명상 잘하고 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이번에 스파도 즐기셔야죠. 여기는 남녀노소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스파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 아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유아풀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품이랑 온열을 이용해서 마사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즐기러 가보실까요?
물도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애들이 내려오거든요. 손녀하고 한가하고 이래서 손녀가 잘 놀 것 같아요. 와, 초정치유마을 제대로 즐기고 계신데요. 네네. 좋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그냥 풀이 제일 좋죠. 저희 탄산이 있어서 초정 탄산이 리얼 탄산이라 탄산화 출풀 가면 됩니다. 탄산화치풀. 와. 이게 지하에서 바로 끌어올린 초정 방천수래요. 그래서 이거를 열을 가하면 그런 좋은 성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냉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해야지. 치유마을은 숙박이 가능한 초정 행궁과 앞으로 들어서의 사주당의 태교랜드, 그리고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청주 시민에게 보다 더 행복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드러워. 와, 너무 촉촉하다. 살결이 부드러워질 것 같은데? 촉촉해. 세종대왕이 안질환을 고쳐줬다는 초정 방천수를 이렇게 온몸으로 즐길 수 있다니. 올 겨울 어디 갈까 고민 중이시라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초정 치유마을이 있는데요. 초정 치유마을로 놀러오세요. 와,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데 직접 즐기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많은 분들께서 명절 맞이 준비하시느라 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이 초정치유마을에서 즐기면 몸에 싹 피로가 싹 풀리겠네요. 네, 초정 광천수로 만든 탄산수는요, 세계 11곳에 지금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와 귀한 물인데요. 긴 명절 어디 가지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요, 초정 치유마을 저희가 적극 추천드려요.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은 지도 20일하고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뭔가 어떤 이제 얘기요? 나이대대로 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제가 30대 딱 되면서 네. 뭔가 시간이 20대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겨울이 좀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 네. 이쯤에서 우리가 좀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점검? 이 겨울을 좀 잘 즐기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막상 밖에 나가기에는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은 조금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 MC 킴이요, 이 겨울을 제대로 보낼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끄떡 없고, 네, 아주 맛있고 재미있는 일상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뼈를 파고드는 강렬한 추위, 그 앞에서 움츠러드는 건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추위, 이제 피하지 말고 즐겨보세요. 즐기면 즐길수록 깊게 느껴지는 매력 속으로 과감하게 빠져봅니다. 어떻게? 시원하게! 힙합 매력을 집합시킨 리포터 MC 킴입니다. 이렇게 추운 계절일수록 옆구리가 시리다, 외롭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MC 킴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거든요. 이 계절을 어떻게 바쁘게 보낼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에헤이, 컴온! 사계절 내내 추위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이 바람은 차도 이 정도는 가볍게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유독 좀 추운 날씨긴 한데 네네. 이 추위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곳이, 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가 맞습니까? 네, 여기가 사시사철 겨울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키장입니다. 스키를 실내에서 즐긴다고요? 언제까지 추위에 덜덜 떨면서 야외에서만 스키 타실래요? 이제 간편하고도 시원하고 깔끔하게 즐겨보자고요. 스키 어디까지 타봤니? 대표님 진짜 네. 실내 스키장이 많네요. 아니 야구,
그다음에 골프를 실내로 들어온 건 제가 봤는데 산 위에서 즐기는 이 스키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겨울에만 즐기다 보니까 또 시즌이 좀 짧아지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즌을 길게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또 우리 친구들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실내 스키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들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조금은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시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 아주 처음 신으시는 분부터 상급자까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키 타기 전에 준비 운동 먼저 하고 들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네. 부상 방지, 스트레칭은 기본인 거 다 아시죠? 가볍게 몸 풀고 무릎 보호대와 헬멧까지 장착 완료했습니다. 이제 배우기만 하면 되나요? 타본 적 있으세요? 저요? 아, 그럼요. MC 키운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한참 겨울 스포츠 붐이 일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타본 적 없어요. 발을 잡으시고 네. 한 발 들고 스키 바인딩에 딱 맞춰 놓으시고 꾹 밟아주세요. 꾹. 자, 반대발도 출발하겠습니다. 발은 11자로 계시면 돼요. 조금 큰 동작을 만들어서 뒤로 천천히 올라와 보세요. 천천히. 네, 좋으세요. 천천히. 네. 저 있는 데까지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갑니다. 오, 간다. 간다. 선생님. 신기해요. 신기해요. 자, 이제 발을 살짝 모아주세요. 모아서. 그럼 앞으로 갈 거예요. 천천히 벌려주세요. 천천히. 잘하셨습니다. 우와. 저희 지금 탄 지 몇 분 안 됐는데 네. 원래 이게 이렇게 힘든가요? 이게 운동이 상당히 됩니다. 천연 펄프 위에 물을 뿌려서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실제 슬로프에서도 문 위에 스키를 타면 스키와 설면이 만났을 때 물이 생기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펄프 위에 물을 뿌려서 스키가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타고 내려가면서 탈게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니, 내가 한 번은 안 넘어지고 싶었는데 세월이 야속해. 경사도는 이제 초급자 수준에 해당되는 10도에서부터 상급자인 18도까지 조절되고요. 속도도 조절이 이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조절 속도 3km에서부터 시속 40km까지 조정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연습! 타고 또 타고 열심히 탄 결과 오호라 MC킴 운동신경이 꽤 있나 본데요. 과당 MC킴 어디 갔나요? 이제 제법 능숙합니다. 실내 스키 어떤가요? 완전 야외 스포츠 스키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제 입이 아플까요? 저는 방향 틀 때 제 입도 같이 돌아가나요? 어쨌든 땀 너무 많이 나고 재밌어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실내 스키가 좋은 점, 태양을 피해 어디든 가고 싶은 한여름에도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불볕더위에 지칠 때 실내 스키 꼭 즐겨보세요. 아니, 이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실내에서 즐기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느끼는 유일한 단점은 배가 고픕니다. 감독님, 이 계절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음식 하나만 추천을 해 주십시오. 살얼음 약간 동동 떠 있는 음식. 그거 한번 가시죠. 살얼음 동동 떠 있는 음식? 한번 가보시죠. 일단 가보시죠. 팥빙수인가? 고드름인가? 뭐지? 인행 친행하기 참 좋은 계절. 간판만 봐도 그 메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이 계절에 유독 더 특별히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냉면, 살얼음 동동 띄운 게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맛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면을 제대로 삶아서 바로 얼음 샤워시켜 쫄깃하게 준비하고 시원한 육수에 풍덩 담아줍니다. 그리고 아삭아삭 식감 살리는 배와 오이 올린 뒤 하이라이트 이걸 올리는데요. 어머, 이건 육회잖아요.
냉면 갈비 전문점인데요. 네. 저희가 육회도 판매하고 냉면도 판매하고 있는데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의 조합은 어떨까 해서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을 합쳐서 정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는 거 위에 또 맛있는 거. 발상의 전환이 이토록 찬란하고 차디찬 so 스페셜한 냉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야, 육회 사이즈 좀 보세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와. 이게 양이 말이 됩니까? 이게 1인분 맞아요? 아, 네, 1인분입니다. 야. 아, 먼저 육회부터. 네네. 아, 육회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육회부터가 너무 맛있네요. 아, 네네. 잘 져요. 먹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맛. MC 킴 웃지만 말고 말 좀 해보세요. 첫 번째는 육회의 맛, 두 번째 면의 맛, 그리고 육수의 맛. 세 가지가 조화가 잘 되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네. 추위가 다 날아가요. 계속 생각나는 그런 맛이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냉면과 함께하는 영혼의 파트너 양념갈비 빼놓을 수 없겠죠. 숯불에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주면 이게 바로 모두가 사랑하는 천상의 하모니 아니겠습니까? 와, 보이십니까? 고기가 맛깔나게 구워졌는데 이제 맛봐도 되죠, 사장님? 아,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역시 맛있어요. 근데 오늘 이한 치안 아닙니까? 네네. 네. 무조건 이 냉면과 함께 싸 먹어봐야 돼요. 아, 그죠, 네네. 그죠? 보겠습니다. 국물걸로? 고기가 따뜻하죠? 냉면은 당연히 시원하겠죠? 입안에서 따뜻함과 시원함의 만남. 네. 사랑이 싹 트여요. 이 외로운 계절이라고 말하는 겨울에 네네. 딱입니다. 여러분께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예.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아, 맛있어요. 돼지갈비와 육회의 만남이라니 거기에 입안 개운하게 씻어주는 시원한 냉면까지 올겨울 꼭 챙겨 먹어야 할 먹힐리스트에 육회 물냉면 꼭 추가하세요. 꼭이요. 아, 시원하다. 야, 이거 뭐 외투를 벗어도 추위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오늘 여러분께 선보인 맛있는 냉면과 그리고 실내 스키장까지 추위는 추위로 이길 수 있는 인행치냉의 매력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올겨울도 파이팅해 보십시오. 춥다고 집안에만 콕 박혀 있나요? 뜨끈한 국물만 찾고 있나요? 이 겨울 지나가면 또 1년 기다려야 하잖아요. 지나가고 후회 말고 이 겨울 추위 있을 때 즐겨봅시다. 거참 인행치냉하기 참 좋은 계절일세. 아, 영상 보는 내내 군침이 돌아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육회 물냉면에 또 따뜻한 양념갈비까지 함께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러게요. 배고파요. 네, 저희가 어제 곶감 소개드릴 때는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곶감을 저희가 이제 맛도 보고 좋았는데 네. 오늘은 육회 물냉면 저도 좀 기대했었거든요. 없네요. 네, 없네요. 네. 너무나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음식 이야기 나올 때는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네, 힘들더라고요. 일단 뭐 육회 물냉면, 뭐 갈비는 일단 스키부터 타고 드시고요. 스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스키장 가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스키장이 좀 멀기도 하고 바쁘다라는 그런 핑계로 몇 년째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실내 스키장이 있다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또 연휴에 코스가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실내 스키 재미나게 타시고 그렇죠. 육회 물냉면과 양념갈비 드시면 정말 와. 하루가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인행치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도 즐겨보시죠. 왜 이렇게 춥냐? 놀러 가고 싶다. 놀기는 우리 이번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는 벌써부터 논다는 생각을 하냐? 왜 공부는 해도 끝이 없냐? 지친다, 지쳐.
야 민수야, 성장기에 잘못 앉으면 척추가 굽는다 했잖아. 얼른 똑바로 앉아. 알겠어요. 아유, 설마 자세 때문에 척추가 휘겠어요? 제가 자세 안 좋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 에? 에이 설마. 엄마, 엄마, 저 어깨 높이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 민수야, 너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유독 높이가 다른 것 같아서요. 어머머머머머! 빨리 옷 입어. 병원 가자. 내가 엄마가 말했잖아.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어떡하려고 그랬지 진짜. 척추측만증 초기로 보이네요. 검사 좀 더 해보고요. 치료 시작하시죠. 습관이 무섭네. 무서워.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살다가 척추측만증 증상을 보인 10대 청소년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클리닉에서는요.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김민경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또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척추측만증은 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척추는 일단 목부터 허리까지 일직선을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근데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척추가 한쪽 방으로 틀어져 있죠. 이렇게 척추가 C자나 S자로 틀어진 상태를 척추측만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좀 많이 휘었는데요. 네. 그러게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네. 확실히 휘어져 있네요. 그러게요. 측만증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좀 고백하자면 저도 측만증을 갖고 있어서 원장님께서도요? 네, 오늘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은 네. 좀 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봤던 그 엑스레이 사진의 주인공이 원장님이시라고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척추를 봐버렸네. 제가 또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측만증 진짜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질환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척추 측만증을 지금 이거를 앓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네. 일단 지금 척추 측만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종류도 좀 다양합니까? 네, 측만증은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장기 때 생기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네. 전체 측만증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여기에 속하나요? 네, 저도 성장기 때, 중학교 때 발견된 케이스인데 네. 이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네. 엄마 뱃속인 태아기서부터 생기는 선천적인 측만증도 있을 수 있고 네. 신경질환이나 근육질환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측만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측만증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노인분들의 경우에 척추에 협착증이 생기거나 골밀도가 약해지고 그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좀 약해지면서 네. 척추가 틀어지는 노년기 퇴행성 측만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휘었다고 해서 다 같은 또 측만증이 아닐 텐데요. 또 대표적인 종류 중에 특발성 측만증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특발성 측만증의 원인은 좀 뭔가요? 여기서는 특발성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특발성이라는 뜻은 사실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의학계에서 이 청소년기의 측만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네. 사실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원인을 밝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앞선 사례처럼 이런 잘못된 자세가 반드시 측만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측만증에 있는 저 같은 이제 성장기 때 친구들이 네네. 자세가 바르지 못하던가 하면은 이런 측만증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잠깐 지금 말씀하실 때
다리를 이렇게 네. 좀 꼬아봤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리 꼬는 자세도 많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맞죠? 측만증에 네, 많이 안 좋은 자세입니다. 측만증 앓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저도 네. 사실 고백을 해보자면 희수 씨도요? 네, 청소년 때 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오. 측만증이 네. 있다고 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사실 특별한 뭐 증상이 없었어요. 뭐 아프지도 않고 네. 잘 뭐 다니고 있었는데 네. 약간 어깨가 삐뚤어졌다라는 외형적인 특징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네. 측만증이더라고요. 네. 증상이 이렇게 없는 게 대부분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소년기의 측만증은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네. 우리 MC분도 그렇고 네. 거의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가벼운 허리 통증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뭐 각도가 심하다고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측만증이 있지만 이거를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성장기 때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외형적인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네. 서 있을 때 네. 우리가 양쪽 어깨의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희수 씨가 네네,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등 쪽으로 보면은 양쪽 견갑골이라고 날개뼈가 있는데 네. 저 날개뼈의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양쪽 허리선의 굴곡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양쪽 골반도 높이 차이가 나는 경우나 걸음걸이 이상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양쪽 가슴의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저도 뭐 자세를 좀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네.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하거든요. 혹시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척추 측만증이다라고 알 수 있는 네네, 방법이 자가 있습니까?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똑바로 차렷 네. 자세로 이렇게 쓴 상태에서 서서. 네, 서서 이제 허리를 90도로 앞으로 이렇게 굽히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뒤쪽에서 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쪽 등의 높이가 같은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네. 양쪽 등이 저 오른쪽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런 경우는 이제 측만증을 많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뭐 이렇게 허리 숙이는 거 쉬우니까 네. 집에 한번 다른 해보시면. 구성원분들에게 그러게요. 좀 진단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체형 변화를 보고 병원에 가게 된다면 또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체형 변화를 면밀히 관찰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목부터 이제 허리까지 전체 척추가 다 나오는 홀스파인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홀스파인 엑스레이 검사에서 측만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가장 각도가 심하게 틀어져 있는 부분을 편행선을 잇고 여기서 수직인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각도를 우리가 콤스 각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콤스 각도는 측정하는 의사에 따라서 오차가 10도 정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10도가 넘어가는 경우부터는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은 몇 도 정도? 저는 중학교 때 17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17도면 좀 심한 경우인가요? 심하진 않고 약간 경도라고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각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까? 네. 일단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청소년기의 측만증하고 네. 성인의 측만증은 사실 치료가 엄격히 좀 다릅니다. 네. 성인의 경우에는 네. 사실 특별한 증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뼈가 사실 이미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휘어진 걸 다시 일자로 피는 거는 수술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성장기의 친구들은 조금 다른데 네. 성장기는 키가 자라면서 척추가 또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측만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의 측만증은 성인보다는 조금 더 치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별로 좀 살펴보면은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측만증, 저에 해당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는 더 측만증이 심해지지 않는지 성장기 때는 엑스레이 검사를 6개월마다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체형 교정이나 운동요법들을 병행하면은 이 악화되는 것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20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척추 전체의 보조기 착용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45도 이상의 아주 심한 측만증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청소년기에는 이 측만증 진단을 받아도 뭐 증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혹시라도 네. 이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측만증이 있어도 청소년기나 젊을 때는 사실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취약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측만증이 없었던 중년에 비해서 어릴 때 측만증을 진단받은 친구들의 이 중년이 되었을 때 허리 통증이 생기는 비율이 2배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휘어진 부위가 흉추보다는 이 요추에서 휘어졌을 경우에 허리 통증이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보통 골반의 불균형이 같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추랑 골반을 잡아주는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측만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는 엑스레이를 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찍는 게 좋다고 하셨죠? 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장기의 측만증은 주기적인 엑스레이 관찰이 사실 제일 최고의 치료입니다. 네, 그렇겠어요. 그래서 경도의 측만증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즉 방학 때마다는 그래도 한 번씩은 촬영을 해보는 게 좋겠고 네. 조금 각도가 심한 측만증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개월 저도 정도. 뭐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야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측만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습관이나 운동 중에 좀 좋은 습관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은 가능하면은 바른 자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앉아 있는 자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 동안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하는 안 좋은 습관들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운동으로는 스트레칭이나 수영 같은 걸 통해서 척추의 유연성을 조금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영이 또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학창 시절뿐 아니라 뭐 지금도 집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게 다리를 계속 이렇게 꼬게 되고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계속 내려가요. 네. 누워 이렇게 있잖아요.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자세도 정말 안 좋은 거죠. 그쵸.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네, 사실 좀 어려운데 저도 사실 다리 꼬는 습관이 있긴 있어서 아유, 원장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뭐 다리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건 괜찮을까요? 아니, 그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아,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바른 자세를 하고 이제 엉덩이를 그 의자 뒤쪽으로 최대한 많이 붙이고 붙여서. 바르게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남겨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기의 측만증은 원인과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때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장기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의 체형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민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뭐 반려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역시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동물은요, 굉장히 생김새가 생소해서 아마 조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요? 네, 생활역에서도 몇 번 뭐 스튜디오 안에서도 직접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아마 희수 씨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특별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특별한 커플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부터 지영홍 리포터가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피디님 빨리 무슨 소식인지 빨리 알려줘요. 현기증 나니까. 용씨 혹시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올해는 바로 요 뱀의 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말로 을사년. 그래서 오늘은 뱀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뱀을 만나러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산에 와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뱀의 해니까 뱀을 보여드릴게요. 거칠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귀여운 녀석들. 반전 매력을 뽐내는 파충류와 사랑에 빠진 브리더 커플을 만나봅니다. 거칠지만 귀여운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심호흡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여기 우리 그 사장님들이신가요?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파충류와 사랑에 빠진 동갑내기 예비 부부 김기령, 윤혜경 커플입니다. 뭐 보통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당연히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그쵸, 쪽일 그쵸. 텐데 이 도마뱀도 분양을 원하시거나 실제로 이 기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엄청 많아요. 네. 그렇군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좋아해서 키우다가 이제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특히 여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제가 딱 둘러봐도 네네. 꽤 많은 숫자의 도마뱀이 지금 이 분양샵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략 몇 마리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 1000마리 정도 될 거예요 지금. 1000마리요? 네. 여러 종류의 도마뱀 중 레오파드 개코와 크레스티드 개코 전문 파충류 샵을 운영하고 있는 기령 씨와 예경 씨. 6년 전 함께 도마뱀을 키우다가 가정 분양을 시작했고 지금은 천여 마리 도마뱀의 반려견까지 대가족의 엄마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너무 귀여워서 너무 깜찍해가지고 얘는 이제 네.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종이고요. 크레스티드 개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사료 먹는 도마뱀으로 요즘 제일 이제 많이 키우는 종이에요. 아니 이 친구 놀래켜서 미안해요. 쏘리. 되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얌전하군요. 얌전해요. 얌전하고 네. 이 종 자체가 이렇게 손에 잘 붙어 있어요. 발바닥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네. 완전 보들보들해. 막 되게 뭐 축축하다거나 이런 느낌일 줄 뭔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시원한데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네. 두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녀석들. 즐거운 식사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하얀 가루를 곁들인 신선한 귀뚜라미 요리. 근데 지금 보니까 근데 하얀 가루 같은 걸 뿌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슈가 파우더인가요? 아, 요거는 칼슘 가루예요. 귀뚜라미한테 이미 칼슘 많을 것 같은데. 귀뚜라미에 인성분이 많아서 아. 네, 칼슘 흡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추가로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귀뚜라미 우리 또. 줄 때는. 귀뚜라미 먹방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녀석. 손님, 요리 나갑니다. 보통 동물들은 먹이를 배부르면 순해지죠. 네. 왜 대답을 망설이시죠? 덜 덜 먹으면 먹은 상태면 이제 손을 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얼른 한 마리 더 먹여보는데요. 너 다 먹었다. 지금 봤죠? 지금 이렇게 갖다 줬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돌렸어요.
먹이를 주고 사육장 청소를 시작하는 기령 씨와 예경 씨. 밥 주고 청소하고 대가족을 건사하는 게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녀석들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청소가 마무리되는 사이 기령 씨가 예정일이 지난 알의 부화를 돕고 있습니다. 불빛을 비추며 톡톡 두드려주다가 알을 깨주는데요. 경이로운 탄생의 순간. 작고 소중한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파충류 분양샵을 하시면서 조금 뭐 고된 점 뭐 이런 건 없으실지 또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키웠던 애들을 분양을 보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쁘게 키워주시면 좋은데 아파서 다시 돌아오거나 그랬을 때가 이제 가장 힘들죠. 이게 처음 마음하고 이렇게 끝까지 가시면 참 좋은데 그게 다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 이 뱀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마뱀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이제 멋있고, 네, 더 야생미 넘치고 더 크고 네, 야생미가 넘친다고요. 저 친구들도 보통은 아니던데.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공간.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파충류 카페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파충류들을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이제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약간의 체험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음료도 마시면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들어오다가 본 게 있어요. 여기도 먹이 체험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뜨는데 그 먹이가 앞에 지금 친구들이 막 뛰어놀고 너무 야생 아닌가 해가지고. 얘네들은 먹이용 쥐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반려로 이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네, 다람쥐과 애들. 다행입니다. 네. 도마뱀을 비롯한 개구리, 뱀, 거북이 등 다양한 종류의 파충류를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 둘 싸운다. 야, 주변에 많은데 왜 싸워? 이제 녀석들과 제법 친해진 것 같아 혼자 흐뭇해하고 있던 그때. 오이씨, 놀래라. 까꿍, 순둥이 볼파이톤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올해가 이제 그 을사년, 이 뱀의 해 아니겠습니까? 이제 뱀의 해에 또 이렇게 백사가 이 기운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목에 걸어보는 걸로. 목에요? 네네. 목은 급소 아닌가요? 네, 저 거는 척만 해볼. 밥을 먹는 단자서 잘 쉽게 물진 않네요. 쉽게 물진 않으면 어렵게. 쉽게 물진 않아요. 얼굴이 지금 어느 쪽에 있죠? 짜잔! 2025년에도 시청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정들었어요. 약간 이제 귀엽습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뭐, 봐요. 쓰다듬어주니까 눈을 이렇게 또 싹 감으면서, 요런, 지영이 부릅니다. 나는 겁쟁이랍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또 파충류 브리더로서 그리고 직접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또 새해니까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친근하게 파충류에게 친근하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 파충류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카페든 이제 뭐 분양샵이든 많이 접하셔갖고 거부감이 좀 많이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파충류의 매력에 빠져 천여 마리 도마뱀의 엄마 아빠가 된 기령 씨와 예경 씨. 사랑스러운 녀석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두 사람의 반짝이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 나라가 조금 대한민국이 조금 힘든 일이 많았어요. 슬픈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또 뱀해가 밝았으니 여러분들 우리 뱀해는 더욱더 행복해지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한번 시청자분들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앞서서 저는 좀 무서워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요. 맞아요. 네. 저는 실제로 저 크레스티드 개코 키우거든요. 맞아요. 키운다고 하셨죠. 파충류가 사실 처음에 접하실 때는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자세히 보면 굉장히 생김새가 귀엽거든요. 귀엽더라고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파충류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파충류 반려인이 더 많아졌으면 네. 좋겠네요. 네,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인데요.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이잖아요. 아마 많은 분께서 설 선물 어떤 걸로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곳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곳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충북인데요. 네. 온충북에서 설맞이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도내에서 생산된 200여 품목의 농특산물을 최대 35%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온충북몰 여러분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설 연휴를 보내고 2월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